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아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은 스틱 인베스트먼트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스틱 인베스트먼트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벤처 캐피탈이죠. 그런데 대형채비라는 기업에 투자한 이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대형채비가 도대체 무슨 기업이길래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투자했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 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스틱 인베스트먼트 바로 보도록 할게요. 스틱 인베스트먼트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처음 투자하셔가지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금융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있죠. 즉 기술력이 높지만 자본과 경영 여건이 취약한 기업 설립 초기 단계에 있는 벤처기업들에게 대출이 아닌 지분 투자 방식으로 추후 인수합병, 상장 등을 통해서 투자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투자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투자 조합 같은 경우는 펀드와 마찬가지로 개인, 기관, 정부,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여기서는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될 수가 있겠죠. 여기 있는 금액들을 모두 모아서 벤처기업에게 투자를 하는 것을 투자 조합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직접 투자 같은 경우 말 그대로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벤처기업에게 투자를 하는 것이겠죠. 보통적으로 투자 조합 같은 경우는 사업 보고서에서 어느 정도 어느 기업에게 대해 투자하는지 유추가 가능한 형편이지만, 직접 투자 같은 경우 뉴스 기사로만 접할 수 있어서 찾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벤처기업들은 경제적 자금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여서 외부 투자 유치가 필수적인데요. 이 투자 유치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에 걸쳐서 시행이 되고 있죠. 시리즈 A 같은 경우 서비스 오픈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서 받는 투자. 사실 이 단계까지 오지 못하고 망하는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여기 있는 구간을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즈 B 같은 경우는 사업 확장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받는 투자 단계, 시리즈 C부터는 스케일업을 가속하기 위한 단계로, 대부분 벤처기업들은 시리즈 C 단계에서 외부 투자를 마무리 짓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시리즈 ABC 투자를 통해서 본격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고, 벤처기업들은 상장이나 M&A가 가능한 기업으로 탈바꿈하게 되고, 여기서 벤처캐피탈은 투자금 회수를 통해서 이익을 보는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대형채비라는 회사에 투자했던 내역인데요. 2023년 6월에 시리즈 C에 해당하는 투자를 진행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회사이길래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투자했었는지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대형채비라는 기업은 여기 기사에도 나와 있듯이 전기차 충전 서비스 전문 업체인데요. 대형채비는 2023년도 정부 부처인 환경부 브랜드 사업의 1, 2차 선정이 되었고, 초급속 충전 위주의 6천여 기 충전 인프라가 구축된 기업이죠. 지금 현재 대기업들이 충전 시장 진출해도 급속 충전 시장에서는 여전히 국내 1위 기업인데요. 아무튼 일단 대형 채비가 전기차 충전기 사업을 하는 업체이기에 IPO 단계까지 가려면은 매출 상승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을 좀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각광을 받으려면은 대형채비라는 회사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 한다는 소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형채비가 성장하려면 어떤 모멘텀을 가져야 할지 함께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023년도 한 해 동안은 전기차, 그리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2차 전지에 대한 기업들이 상당한 관심을 받았었죠. 이는 이유가 있었는데, 유럽, 그리고 북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2035년 이후에는 내연기관, 즉 석유로 가는 차가 판매가 금지가 되죠.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 전기, 수소차에 관심이 쏠렸었는데요. 사실 수소차 같은 경우는 연료 효율이 떨어진다는 단점으로 상용화를 위해서 아직 연구와 개발이 한창이기도 하고, 안정성 문제에서 걸림돌이 좀 되고 있죠. 그런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미 상당한 상용화가 진행이 된 상태여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많이 몰렸었는데요. 실제로
글로벌 전기차 시장 규모는 2030년도에 6,130만 대로 늘어날 전망이죠. 하지만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반해 전기차에 대한 인프라는 상당히 부족한 상태인데요. 실제로 현재 한국은 전기차 인프라 부족으로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많이 꺾인 상황이죠. 그런데 이 말을 좀 반대로 해석을 하자면 전기차 인프라를 해결을 한다라고 한다면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다시금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는 신축 아파트는 물론 기존 아파트에도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법적 의무화시켰는데요. 이 법이 2022년도부터 시행이 됐었는데 실제로 표를 보시면 2021년 대비 2022년도부터 완속 충전기 시설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여전히 급속 충전기 인프라는 늘어나는 전기차 수요에 비해 부족한 건 사실인 듯 싶습니다. 그렇다면 대형 채비의 급속 충전기는 아직까지는 수요가 있다는 뜻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매출적인 부분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대형 채비가 성장을 하면 할수록 투자했던 스틱 인베스트먼트는 대형 채비를 엑시트 시 상당한 이익을 남길 가능성이 커질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대형 채비의 급속 충전기 시설이 각광을 받으면 받을수록 스틱 인베스트먼트도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결국 스틱 인베스트먼트는 어디에 투자했는지 알아보는 것이 상당한 중요 투자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차트를 보시면 스틱 인베스트먼트는 2023년도에 슈벡스 모빌리티라는 기업 IPO 돌입 소식에 각광을 좀 받은 바가 있었었죠. 최근에는 바닥재 회사 녹수를 인수 추진 소식에 52주 신고가까지 좀 달성 중에 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투자사의 이슈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지라인 같은 경우 제가 미리 선을 좀 그어 봤었는데요. 두 개를. 일단 현재 정배열 구간을 만들어 가고 있고 3일 이평선을 타고 좀 상승 중에 있는데요. 만일 여기서 하락 시에는 지지라인은 여기 있는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작년 8월에는 이 구간을 돌파를 하지 못했지만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이 구간보다 위에 있으니까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만약 이탈 시에는 2차적으로 이틀 전에 좀 지지를 받았던 구간인 20일 이평선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2차적인 지지라인까지 이탈을 하게 된다면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하겠죠. 그리고 상승 시에는 일단 1차적으로 이 구간에서 저항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좀 더 과거를 좀 살펴보자면 이 구간에서 몇 번씩 저항을 맞고 하락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 구간을 거래 대금과 함께 매물 소화가 진행이 되면서 돌파를 해준다면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있죠. 오늘 내용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스틱 인베스트먼트는 벤처 캐피탈에게 앞으로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어디에 투자했는지 그리고 어디를 엑시트 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영상 제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하여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